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늘 그렇습니다만, 예, 마이크를 켜야죠. 예, 마이크 켜졌습니다. 예. 마이크 켜지고 이제 음량 조절도 좀 해야 돼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재판입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상민 재판, 윤석열 재판보다 한참 늦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에 혐의도 나중에 윤석열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판이 좀 오래 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끌 줄 알았던 이상민 재판 조만간 끝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12일에 끝난다고 해요. 윤석열 재판보다 빨리 끝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윤석열 재판은 이 지기현이 때문에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1월 달에 안 끝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상민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기현이가 얼마나 재판을 개판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재판 다녀오셨네요. 네, 오늘은 재판을 2개 다녀왔습니다. 2개씩이나. 네, 첫 번째로는 김용현 내란 임무 주요 종사 재판 다녀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다녀왔습니다. 자, 김용현 재판도 갔고 둘 다 내란 사건이네요. 이상민 재판도 갔고 역시 내란 사건. 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네, 둘 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진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게 김용현 재판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어떤 거를 채택할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부를 것인지, 이 전체적으로 재판 소송 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갈무리를 타는 날이어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재판 진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 증거 이거를 이제 받아줄 거냐 말 것이냐, 증거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열게 된 거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총 7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어이구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 한 준비 기일 3번, 4번 정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 또 준비 기일을 열었었거든요. 네. 그 준비 기일이 7번째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증거로 제출합니다라고 하는데 증거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대방도 이게 증거가 맞는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안 하면은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채택을 그 뒤에 합니다. 증거 체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니까 이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동의 안 하시면 그럼 이거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하느냐?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길어질 거란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결국엔 이걸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두고 좀 공방이 벌어졌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소송 지휘를 보니까 저는 좀 재판이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새로 증거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추가 증거를 두고 뭐 증거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빨리 끝난다는 거죠? 이게 준비기일이긴 하나 오늘은 새로운 증거들을 다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거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이거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그리고 수사 보고 뭐 탄핵 증거 피의자 신분 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부동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이 불리하다고 싶은 증거는 싹 다 부동의.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기현이 야 너네가 이거 다 부동의해도 내가 다 기각을 때리고 대원칙은 증거 채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오늘 이제 공판 준비기일 열은 게 네.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열었는데 윤석열 측에서 부동의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다 불러와야 돼요. 네. 증인들 다 불러와야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기현이가 아야 그냥 다 증거로 채택할 거야.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것만 얘기해. 네, 맞습니다. 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법수치 증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거예요. 전자정보라는 그렇죠. 게 휴대폰이나 뭐 PC 하드디스크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 해서 그렇죠.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근데 아니야 이거 다 그냥 증거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기현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한 9월 달쯤 해가지고 나 이 재판 3개 병합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야, 결심할 거야라고 그랬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음. 그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1월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을 딱 바라보니까 백대현 부장이 이미 16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옆에서 이진관 부장이 또 결심 막 선고 이런 걸 내리다 보니까 지기현도 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지금 나온 이런 증거에 대해서 갈무리를 빠르게 타고 아마 1월 초에 결심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초에 그러니까 대거 막 선고가 뭐 나오겠네요. 지금 나중에 출발했던 내란 사건 관련된 여러 사건들도 다 지금 막 결심을 하거나 선고가 나오거나 하고 있는 판인데 대체로 1월 달에 집중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김용현 재판도 1월 달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병합은 안 하네. 지금 12월 29일 날 병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내일 재판 같은 경우에 병합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재판, 김용현 재판, 조지호 재판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같이 진행돼야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실상 내일부터 이 재판이 병합이 되고 1월 초 이 3일에 걸쳐 가지고 뭐 최후 진술을 하고 결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말 10월 초에는 병합을 해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쯤에 선고가 나온다였는데 지금 뭐 무한정 길어져 가지고 1월 달에도 결심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지기현이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재판을 뒤로 막 늘려봤자 지기현에게 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게 1월 18일 날 윤석열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제일 걱정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누가 해결해 줬냐? 바로 백대현 백대현 부장이 해결을 해줬고 사실 오늘 이적재 같은 경우에도 그 기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이 뭔가 윤석열을 도와줄 만한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이 계속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을 구속기간이 끝나서 석방해주는 어쩔 수 없이 석방했어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시간도 질질 끌고 했는데 백대현 부장이 자 1월 16일 날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내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 한남동 관저에서 안 잡혀가려고 땡깡 부렸던 그 건. 그렇죠. 이게 유죄가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이 안 나오더라도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은 풀려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설령 뭐 여기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지금 다른 거도 지금 윤석열의 추가 이적죄 관련된 추가 기소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높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으니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지기현의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입장에서는 막 됐다. 그냥 내 그만 욕 먹고 빨리 재판 진행할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용현이 25일 날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판단이 나와야 돼요. 이적죄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김용현이 이적죄로 이제 추가 기소된다라고 하면 윤석열도 뭐 100% 기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현이 혼자 한 게 아니야. 그죠? 그렇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의 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윤석열도 뭐 영장이 확인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안 나올까 봐 좀 걱정이긴 해요. 네, 뭐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제에서 제가 좀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상민 재판도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상민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오늘 이상민 재판에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한찬석 행안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원래 강희구 부속실장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불출석을 했어요. 우선 강희구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재판부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전혀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얍삽하다. 그렇죠. 근데 알아. 이 전화번호를 알거든. 네. 그러니까 02에 가지고 저 중앙지법에 전화번호가 떠요. 그럼 안 받는 거야. 특히 이제 SK 쪽인가 거기는 이게 누구 전화라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뜨잖아요. 네, 그렇죠. 발신자가 누구라 알려주는 게 뜨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이렇게 또 전화번호 잘 걸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마 지금 강희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1월 12일 날 결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희구를 부르는데 안 나오면 아마 강희구를 증인신문하지 않고 아마 결심을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과태료 부과도 뭐 하고 네.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강희구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상민 재판에서 오늘도 증인 나오지 않았나요? 네, 오늘 증인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한창석 행안부 차관이 2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진술한 거는 이미 한독수 재판에서 CCTV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이미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찝어볼 만한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야, 나는 국무회의 없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네. 이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에요. 그렇죠. 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글쎄, 제가 보기에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국정 최고 심의 기구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절차와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절차와 형식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열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토의도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 수 있나? 이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 국무회의 할 거면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거나 배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영주가 가장 늦게 도착을 했는데 네. 오영주 도착 이후에 윤석열이 딱 2분 있다가 나갔어. 계엄 선포하러. 우리 전혀 토의하지 못하고 윤석열이 선포하고 나간 거야.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다다다 하고 그렇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싫으면 말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의라고 함은 서로 토론하고 심의 있는 대화가 오갔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지, 통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얘기도 타당은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당시에 이제 이 회의록 사인을 막 부탁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후에 회의록을 예. 만들어 가지고 가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당일날. 당일날. 예. 예, 당일날 이렇게 막 사인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회의가 없었는데 무슨 서명이냐라고 하면서 나가 퇴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회의가 없었는데 네. 무슨 회의록이냐. 근데 뭐 회의록에 서명하라고 그러냐? 나 안 해. 라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이때 최상목이 이상민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린 거야, 뭐야. 쿠사리를 준 거죠. 네. 당시에 조태열은 이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워딩 자체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팍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목과 이상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딱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네. 증거는 이미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태열의 증언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예스맨이라는 게 이상민이 당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판부에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었던 그런 그쵸? 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상민에 대한 그 재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까 보니까 내년 1월 12일에 최후 변론, 그러니까 아마 구형도 아마 이날 할 것 같은데 네, 내년 1월 12일에 최후 변론 할 것이다라고 오늘 공지를 했다죠. 1월 12일. 1월 10일, 내년 1월 예, 10일. 예, 맞습니다. 자, 이 날이 참 재밌는 날인 게, 이제 요 때부터 이제 우수수수 석방이 되기 시작해. 윤석열 석방도 지금 그쵸. 임박해 있고 그래요. 그렇죠. 18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맞춰가지고 선거가 나오는군요. 1월 달에 여러 건이 선거 되겠네. 1월 달에 아마 선거가 여러분들 막 쏟아질 겁니다. 결심하고 선거가 쏟아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좀 얘기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오늘 그,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를 열어가지고 증거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증인을 부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네.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김용현 측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증거 동의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 피의자 진술 조서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니까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까지도 네, 다 그 증거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기현이가 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다 채택할 거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기현이 내가 웬만한 거 전부 다 채택할 거야. 너네가 부동의 하더라도 너네 부동의하고 다 기각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세게 넘어가 나오네. 가지고 증인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 증인 그러니까 맞아요. 증인을 누가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특검에서 진행이 됐었던 증인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후에 변호인 측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던 증인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현 측에서 얘가 우리한테 좋은 유리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 불러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원했었던 증인이 누구냐? 홍장원, 홍장원. 박선원, 음. 그리고 김병주 의원, 그리고 이창규, 이진동, 유병국, 박세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다 검사들이네. 검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동훈까지. 한동훈까지. 네. 아니 김용현의 내란 관련된 얘기인데 한동훈이 왜 나와?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당시에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지. 근데 당시에 국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많은 시민분들이 모였었고 시민들이 담을 넘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막 군인을 폭행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 측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한테 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본회의장까지 들여보내줬고 누구랑 악수를 했고 이거를 상세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 다 저기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기현도 야 그거 사진이랑 영상 보고 하면 되지 한동훈을 굳이 불러서 뭐 하겠느냐. 올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선동을 하기 위해서 네. 적절한 선동의 소재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벌써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증인 신청한 사람이 뭐 한동훈, 이진동, 박세현 이런 사람들 다 검사니까 검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구나. 내란 특검. 내란 특검, 내란 특임단, 아, 예. 예. 특별수사단. 파견 검사. 아니 파견 검사가 아니라 그래요? 그 서울 고검안에 형성이 돼 있던 검찰 자체 수사팀이 있었어요. 이 팀 소속된 사람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석방해 줄 때 그 즉시 아무것도 안 했던 바로 그 팀들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걔네들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건데 글쎄 뭐 그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네. 한동훈은 또 왜 부른지 모르겠어요. 이건 네. 전형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계속 변호인 측이 당시에 뭐 민노총이라든지 뭐 팜플렛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증인이
시민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시민이냐 미상 인원이지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동훈을 불러서 아마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을 이제 닥달해가지고 국회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폭도들이다. 그렇죠. 뭐, 그리고 니도 폭도다. 뭐 이렇게 하려고. 아마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김용현이가 불법적인 계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글쎄 뭘 입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각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했군요. 네. 그리고 홍장훈도 되게 웃겨요. 홍장훈. 네. 홍장훈을 왜 부르려고 했었냐? 왜 불러요? 홍장훈 메모가 매우 중요했었잖아요. 아, 메모. 예. 그게 막 지렁이 글씨다. 예. 근데 이미 홍장훈이 야 그거 내가 이거 끄적인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온 거야라고 이미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쓴 메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비슷한 형태로 메모가 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봐라 이렇게도 하지 않냐 내 것도 똑같은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요걸 또 파고들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필적 감정을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홍장원과 박선원을. 근데 이미 홍장원이 밝혔잖아요. 그렇죠. 다운로드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필적 감정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지기현도 야 이거 이미 필적 감정 관련해가지고 홍장원이 진술을 했는데 뭐하러 부르냐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은 또 왜 소환해서 증인을 하겠다는 거야? 이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각종군 사령관에게 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거와 관련된 걸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내란 끝나고 난 다음인데 그게 왜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죠? 아니 솔직히 그때는 김용현이가 이제 곧 잡혀갈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상황, 그러니까 역시 이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갈 속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지 않나. 다른 해석이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각종군 사령관의 직원을 탄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지기현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유튜브 보시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왜냐면 김병주 TV에 이미 나와 있고 당시의 전체적인 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회 내부의 상황을 많은 유튜버 분들이 찍었잖아요. 그거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기현이. 야,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측에서 시간을 더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은 김용현은 석방하는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 석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야, 오늘 재판 재미없는 듯하지만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군요. 그렇죠. 오늘 나름대로 좀 중요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선고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3일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1월 5일, 뭐 1월 7일, 8일인가 아마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월 초에 끝나는 걸로 결심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빨리 김용현도 빨리 재판이 끝나야죠. 그렇죠. 다 끝났어요 벌써. 김용현도 되게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꽤 많이 끌었었죠. 이게 재판이 병합이 돼가지고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 받았으면 시간이 이렇게까지 허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부르고 각각 다른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난 겁니다. 근데 사실 판사도 똑같고 그 사건도 같은 사건이고 그러면 모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지기현은 굳이 이걸 분리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시간 끌기용이다. 라는 말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재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더 느끼시는 점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내란 재판이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이면 웬만한 내란 재판 전부 다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2의 이제 내란 재판부를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잘 돼야 할 텐데. 내란 재판도 말이 많죠. 이게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또 구성이 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또 지켜봐야 돼가지고 그렇죠. 예, 좀 깝깝하네요. 오늘 내용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예, 꽤 그래도 재밌었어요. 쏠쏠한 네. 얘기들 가지고 네.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죠? 네, 내일도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재판이 병합돼가지고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아, 드디어 병합이 되는군요. 예, 직연 재판. 그리고 오후에는 국회의원 누구였더라? 추경호 맞죠? 추경호. 예. 추경호의 첫 번째 준비기일이 있는 아, 날입니다. 추경호 공판 준비기. 예, 그래서 다녀올 수 있다라고 하면 두고 다 다녀올 예정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내일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